바람이 뭐 태풍급이죠. 바람이 이렇게 엄청 센 거는 동해안 지역에 저기압이 엄청 세게 발달해서 동해안이 어제 그제만 해도 이제 그 기압이 이제 한 1010 헥토파스칼 뭐 이 정도였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뭐 990 갑자기 버벅 떨어져 970 뭐 이 정도로 확 떨어졌어요, 기압이. 그래서 970, 80 헥토파스칼 하면 거의 뭐 이렇게 태풍 부는 거랑 다르지 않아. 태풍이 기압이 960, 뭐 970 이 정도 그 기압을 가지면 거대한 태풍이거든요. 그냥 태풍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태풍은 필리핀 그 서쪽에 이쪽에서 발달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 태풍의 눈을 통해서 물이 올라가지고 이제 비구름을 크게 동반해서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비구름까지 동반을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올라오든 중국으로 가든 대만으로 가든 뭐 베트남으로도 가요. 이 태풍이 그쪽에서 발달된 게. 그런데 이제 지금 겨울에 있는 이제 이런 거의 태풍급의 저기압은 동해 북부 이제 이렇게 우리 울릉도 북부 지역, 그러니까 일본 이제 홋카이도 이렇게 북해도 그 지역과 그 위에 그쪽에 이제 강력한 저기압이 겨울마다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저기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몽고나 시베리아나 아니면 그쪽 지역이 후베이라고 해야 되나? 허베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의 북부 지역 이쪽 지역의 바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서북풍들이 이렇게 부는데요. 시베리아에 더 가까운 바람이 이쪽으로 내려오면 더 추운 바람이 내려오는 거고 시베리아 좀 밑으로 중국 북부 쪽으로 해서 바람이 이쪽 불어오면 덜 추운 바람이죠. 봄에도 그렇고 이렇게 특히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문제가 이제 심한 문제가 이제 황사가 그쪽에 사막들이 많아서 황사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게다가 이제 북경 지역에 북경 주변이죠 지역에 공해가 심하니까 그것들이 같이 넘어와서 미세먼지가 심한 게 그러는데요. 미세먼지 좀 심하려다가 하다가 이제 좀 그 이번에 시베리아 쪽에서 좀 더 북쪽에서 바람이 내려오는 바람에 황사는 약간 피해가고 대신에 추운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 추운 바람이 또 가고 나면 또 다시 황사가 불어 닥칠 수는 있는데요. 우리 울산은 뭐 참 그런 부분은 다행이에요.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중국 북부 쪽에서 서북풍이 불어오는 황사 서울이 다 막아줘요. 서울이 방패 충청도 지역이 방패가 되고 영남 지역으로는 울산까지 오게 되면 많이 이제 한 3분의 2 이상이 이제 다 이렇게 그 3분의 2 이상이 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여기까지 잘 안 온다는 거죠. 많이 이제 들어온다니까. 뭐 우리만 좋다고 하면 좀 미안한데. 어쨌든 그 미세먼지는 정말 그 우리 미래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예요. 미세먼지하고 몸 건강하고 아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대장 있잖아요, 대장. 대장은 뭐 배 아래에 있는데 미세먼지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으면 대장에게도 별로 좋지 않아요. 대장에는 유해균과 유익균과 중립균 이 세 가지 종류의 균들이 있어요. 대장에 균이 얼마나 많은지 100조 개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 몸의 세포가 성인들의 세포가 10조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세균이 사는 마리수가 100조야. 우리 세포보다 더 많이 살아.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사는데 그 중에 유해균, 유익균, 중립균 이렇게 있는데 중립균이라는 게 참 이게 이제 그 약간 애매한 거예요. 중립균은 늘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해균 쪽으로 붙어.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익균 쪽으로부터 야 이거는 참 건강이 나빠지면 이게 중립균도 유해균이 돼버린다는 유해균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대장에 유해균이 많아지면 그 피가 일단은 굉장히 나빠지고요. 고지혈증 생기고 대장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조절하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고혈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이 안 좋아져요. 간이 안 좋아서 쉽게 피로해지고 또 피부가 굉장히 나빠져요. 아토피가 생기기도 하고요.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나? 안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대장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대사 기능이 거의 대부분 대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몸에 심각한 이렇게 우울증 걸리는 것도 대장이 안 좋아지면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관계 있어요, 대장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장이 건강해야 되는데요. 유해균이 많아지고 유익균이 많아지고 유해균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먹이를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 안 받고 늘 행복하고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늘 잘 분비돼서 약간 맛이 가 있어야 돼, 사람이. 난 행복해 이러면서. 너무 즐겁지 않아? 인생은 너무 행복한 거야. 누구 한 대 맞아도 그래도 좋아 이러면서. 돈 잃어도 그래도 괜찮지 이러면서. 약간 사람이 좀 사차원적이어야지. 늘 긍정적인 마음을 좀 유지하고 누가 날 무시해도 뭐 괜찮아 이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지 대장이 유해균이 줄어들고 그래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데 뭐 그냥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뭐 패스트푸드, 뭐 트랜스 지방이 많은 거, 뭐 튀김, 그리고 과자, 뭐 유탕면. 원래 이렇게 밀가루는 나쁜 게 아닌데 밀가루가 정제되다 보니까요. 바다 건너 오다 보니까 밀가루가 이제 독성이 많아져 가지고 정제된 밀가루로 된 음식들은 굉장히 이제 그 유해균을 많이 키우게 되죠. 그걸 또 튀기면 더 나빠요. 그냥 국수가 나쁘냐, 라면이 더 나쁘냐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면을 튀기면 정제면을 튀기면 이거는 뭐 독이구나 독이구나, 장에게는 치명적이구나, 이렇게 유해균이 더 많이 생겨나는구나. 유해균은 그런 튀김이라든지 이런 트랜스 지방을 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장내를 공격해요. 대장암의 주범이 되죠. 또 포화지방도 마찬가지예요. 포화지방 중 고기가 육류가 이제 포화지방이 많은데 포화지방이 제일 많은 거는 햄 소세지예요. 햄 소세지는 이제 어디더라? 국제 무슨 기구? 무슨 기구가 있어. 거기에서 이제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2017년도인가 이제. 햄 소세지는 육류 가공품이라고 그러죠. 요것이 이제 이렇게 체내에 들어가면 발암물질을 유한다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이제 대장에 유해균을 키워주는 거죠. 이거 먹으면 이제 쟤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지. 유해균들이 이렇게 햄 소세지를 먹으면 갑자기 힘이 더 세져. 몸 튼튼해지고 유해균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유해균이 튼튼해지면 힘이 세지면 장벽을 공격하고 그래서 장 염증도 일어나게 되고요. 계속 되다 보면 대장암에 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 발병률 1위가 위암이었어요. 그랬는데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1위가 대장암이 1위가 됐어요. 뭐 근소한 차이로 대장암이 치고 올라와서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우리나라 1위인데요. 세계적으로 좀 대장암이 1위인 나라는 그렇게 안 많은데 이렇게 된 거는 식습관 때문에 그런 거죠. 제일 우리 대장이 별로 안 좋아지게 된 것은 이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생활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굉장히 빨리 먹었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먹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빨리 먹지만 그때는 도시락 이렇게 있으면 도시락 얼마나 빨리 먹는지 대회를 하듯이 대회를 한 거 아닌데 나는 스스로 대회한 것처럼 다다다다다 먹고 그랬는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장에 치명적으로 안 좋고요. 또 말아먹는 거, 국 말아먹는 이런 것들도 그렇게 좋은 거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 괜찮은데 자주 먹으면 별로 안 좋죠. 우리가 죽을 먹으면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죽은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마시고요. 아주 이제 소화기관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위가 약해졌을 때, 뭐 정말 이제 그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을 때, 그럴 때 위가 약해졌을 때 그럴 때는 죽 먹지 평상시에는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밥을 다 이렇게 다 흩어진 거잖아요. 그 위에 딱 들어오면 인슐린이 쫙 분비가 돼요. 그냥 밥 먹는 거하고 그 죽 먹는 거하고는 설탕 정도는 아니겠지만 설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뭐 설탕을 한 3숟가락 연거푸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인슐린이 샥 분비, 갑자기 샥 분비가 돼가지고 설탕을 막 소화를 시키려고 금방 인슐린 분비되다 금방 이제 인슐린이 저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아주 커요. 그렇게 되면 설탕을 그렇게 먹으면. 그런데 죽이 의외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밥 먹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인슐린 분비를 빨리 일으킨다. 그래서 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가끔씩 맛으로 이렇게 한 번씩 죽을 즐기는 거야 괜찮지만 그 죽을 먹더라도 이제 천천히 씹어 먹으면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이 그렇게 되나요? 밥도 안 씹어 먹는데 죽이 후루루 마시지 뭐. 후루루 마셔. 우리 선방에서는 참선하는 스님들은 새벽마다 죽을 줘요. 잣죽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콩죽을 주기도 하고 땅콩죽을 주기도 하고. 그럼 잣죽이나 땅콩죽 먹으면 고소하니 맛있거든. 금방 설사해 막. 근데 사실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은 저녁에 밥을 안 먹었으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안 먹기는 그렇고 그래서 조금 먹긴 하는데 수행자가 이렇게 그 전날 저녁을 굶고 그 다음 날 수행을 위해서 죽을 이제 조금 먹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어디 배고픈데 조금 먹냐고.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푹 퍼가지고 이제 발음이 가득하게 해가지고 죽을 먹고 하면 그다음 해롱해롱 오전 내 해롱해롱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장에게 가장 좋은 거는 꼭꼭 씹어 먹는 게 대장이 가장 유익균이 좋아지게 하는데 또 유해균 뭐 치킨이라도 설사 치킨을 먹더라도 꼭꼭 씹어 먹으면 그래도 좀 덜하다 이제.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들지만 영양제로 먹을 것 같으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영양제는 2가지는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된다. 비타민 C하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이 2가지는 맨날 반드시 다른 건 안 먹어도 이거는 먹어야 된다. 고기 먹으러 간다. 야 오늘 좀 포식 좀 하겠는데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야지. 그러기 전에 비타민C 먹지 말고요. 고기랑 비타민C는 안 돼요. 그러기 전에 가기 전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좀 먹고 가세요. 먹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그 고기가 이렇게 몸에 들어가면 대장에 들어가면 유해균이 많아져요. 유해균이 많아진다는 것은 유익균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유해균이 더 많아져서 유익균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더 이상 증식을 안 해. 근데 이제 뭐 강제적으로라도 유산균이라도 먹어서 유익균을 좀 늘려야 되는 거죠. 평생 가져가야 될 거예요. 평생. 우리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 먹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비타민 C도 많이 들었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유산균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이제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섭취를 해야 되는데 뭐 충분히 섭취가 안 되고 흡수도 잘 안 되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도
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률 1위잖아. 세계 1위라는 게 아니고 우린 자체 내에서 다른 병보다 다른 암보다 대장암이 훨씬 더 많다니까 식습관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돌아보면 다 그런 거예요. 가만 보면 아니 친구가 왔는데 햄버거 사왔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 그 앞에서 같이 먹자고 왔는데 친구가 왔는데 호빵 사왔어. 어떻게 여기 해성 호빵이 유명해요. 그 호빵을 사왔어. 그런데 야 이거 안 먹기도 그렇고 먹자니 이거 완전히 간을 다 공격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회의하고 그러면 간식으로 과자 부스러기 에이스 갖다 놓고 커피 먹고 가를 그 잘하는데 그러면 그거 좀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 이제 식구끼리 우리 그 찐우님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 치킨 뭐 국민식이잖아, 국민식. 그런 우리가 살면서 안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필수로 유산균은 늘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장내 유익균이 제일 뭐 유익한 게 비피도 아이 모르겠다. 비피더스 이런 균하고 유산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구르트보다는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그냥 이렇게 가루로 된 거 또 얄약으로 된 거 이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구르트 내에는 설탕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그 유산균이 있으면서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꼭 좋은 건 아니죠. 뭐 평상시에 설탕을 안 먹는 사람은 과자 안 먹고 단 음식을 별로 안 먹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 설탕이 가장 많이 들어간 음료 중에 콜라 같은 게 사이다 같은 거 콜라 같은 거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 믹스커피에 5g 들어있다 했잖아요. 10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콜라 한 병에 그냥 10배 50g 들었다. 설탕이 50g 들었다 생각하면 딱 돼요. 그러니까 모살님이 뭐 젊었을 때 그 뭐 믹스커피를 10잔씩 20잔씩 먹었다는데 그거 먹는 거나 콜라 한 병 먹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잔 20잔 먹어도 콜라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 저녁으로 콜라 먹는데 비서가 맨날 아침마다 책상 위에다가 콜라를 늘 갖다 놓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물 마시듯이 그렇게 마신다고 그래요. 그것도 큰 걸로 갖다 놓는데 덩치도 엄청 크잖아.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장의 건강이 참 중요한데요. 대장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라면 우엉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우엉에는 이눌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이눌린은 이렇게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섬유질 중에 일종인데 이 안으로 이제 대장 안으로 들어가서 대장이 오래 머무르면서 장 청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이제 고구마도 장 청소한다라 하고 비트 같은 것도 장 청소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피가 맑아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장 청소를 한다는 것은 유해균들을 몰아낸다라는 거야. 유익균을 더 좋아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탄수화물들은 그렇게 유익균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자주 먹는 이런 채소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장내 유익균을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게 하고 특히 우엉 같은 경우는 따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역할을 많이 한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도 많이 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배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는 거, 배를. 왜냐하면 소장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리로 똥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대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그런 것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이 걷는 게 걸으면 좋다라는 이유가
장 운동이 되니까 걸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 뛰는 것은 더 좋다라는 게 역시 장 운동이 훨씬 많이 되니까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과자를 굉장히 좋아했어도 과자를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슈퍼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 슈퍼가 없어가지고 돈도 없었지만 그때는 50원 100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 수중에 50원 100원, 우리는 이제 농촌에 살다 보니까 용돈을 따라 안 주세요. 그래서 참고서 살 때 조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해먹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이 그냥 노출돼 있잖아요. 야, 요즘 아이들은 그냥 적응이 되려나? 그래, 계속 과자 먹고 사탕 먹고 뭐 단 거 먹고 치킨 먹고 그렇게 고기 먹고 그렇게 하면 장이 저절로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서 그거를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걸 되려나? 그래서 엄마들은 그냥 놔두나?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철저하게 굉장히 심한 엄마들은 아이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다그치는데, 이게 다그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먹어도 밖에 나가면 또 이렇게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철들기도 만무하고 그럴 일이 잘 없잖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지 뭐. 게임하는 이런 것들도 비슷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장 건강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안 받기, 이거예요. 마음 건강하게. 그러니까 훨씬 더 우월할 때 할 수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조금 조심하고 그러죠. 물론 여러분들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요즘에는 거의 자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좀 조심하게 되고 운동도 조금 더 하게 되고. 안 그래요? 그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제가 여러분들 10년은 더 젊게 살게.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가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면 제가 고마울 거예요. 스님 때문에 장수 안 해? 이러면서 성불하세요.